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금 최근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보통 제가 책을 읽으면 글로 써서 남기는데, 글로 쓴다는 게 사실은 요즘에 조금 힘들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참 이 글을 쓰는 게 옛날엔 재밌었는데 요즘에 좀 고역이더라고요. 그쵸. 글쓰기는 누구에게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상으로 남겨볼까라는 생각도 해서 그냥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 읽는 변호사. 사실은 되게 얇은 에세이집인데요. 이 니시나카 스토무라고 하는 그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했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까지는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살아 계실 때 이 한국에서 이런 번역서가 나와서 그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 기사는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고 검색을 해서 오늘 읽는 변호사까지 키워드를 넣으시면 지금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 책을 읽어봤지만 그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이 책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인터뷰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꽤 많은 울림을 준 에세이집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이 변호사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사회공헌도 하시면서 변호사로서 오사카에서 활동을 하셨던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한 변호사분입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요. 뭐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운을 좌우한다. 운이 좋아지는 삶은 더 큰 운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가 있죠. 그렇다면 운이 도대체 뭐야? 어?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500원 줍는 거, 뭐 그것도 럭키잖아요. 운이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운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권선징악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거기서 얘기하는 복과 조금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공덕을 쌓으면은 우리가 뭐 그쵸? 나중에 좋은 데 갈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복이 복을 부른다.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말들처럼 우리가 정말 행동을 하면서 공덕을 쌓다 보면 선을 쌓고 어떤 도덕을 쌓다 보면 운이 저절로 찾아온다. 요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무슨 사이비 종교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머릿말을 잠깐 볼까요? 1만 명이라는 방대한 수의 의뢰인을 지켜보면서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간단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은 신비롭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 진정한 이치를 깨우칠 수 없지만 수많은 인생을 지켜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면 행복한 인생과 가까워집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행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운의 신기한 기분이나 운이 좋고 나빴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로또 당첨된 썰 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자기가 변호사로서 수만 명의 의뢰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실패했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성공했구나. 하지만 이런 실패와 성공의 요인이 정말 우리 일상 삶의 곳곳에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처음 에피소드를 한번 볼게요. 10년 동안 정성껏 병간 후에도 칭찬받기 어려운 사람. 이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유산 상속 관련해서 상담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볼까요? 거동이 불편해서 자리 보전하고 누운 시어머니를 장남의 아내가 10년 넘게 간호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고마워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이 유언장 내용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뭐 사실은 이런 일이 흔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큰며느리는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계약에 의해서 묶인 관계지 그게 피가 섞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며느리는 되게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죠. 그 시어머니도 그 고마움을 알았기에 유언장에 유산을 상속한다고 쓴 것이었겠고요. 물론 그 피가 섞인 가족들, 아들들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인데 왜 남남이노? 아무리 병간호를 해줬다고 해도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간단한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자식들 모두가 큰며느리에게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며느리를 향한 악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잘 모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항상 자기에게 감사하라며 생색을 낸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친자식 중 한 명이 무심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는 마음은 자식들 모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너희 대신 내가 어머님을 돌봐드렸으니까 나한테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보였다면 싫어할 만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기분 나쁜 여자야. 시어머니를 간호하긴 했지만 분명 재산이 욕심나서 그런 게 틀림없어. 친자식들도 며느리에게 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몸 저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쉽진 않죠. 친부모라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셨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박수 쳐야 할 일이죠. 하지만 힘든 일이나 훌륭한 일을 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만의 덫에 빠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되게 많죠. 좋은 일을 해놓고도 이 감사를 못 받는, 고마움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같은 얘기들입니다. 지역사회 헌신에도 낙선한 시의원에겐 이유가 있다. 같은 병실에서 입원한 2년만으로 나쁜 운이 들어온 사업가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이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것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불법도 아닌데 그냥 하지 뭐.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법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의 영역에서 사람들끼리 자중하면서 안 해왔던 일들까지 이제는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냐. 관행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일상생활을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저 사람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내가 좀 등쳐 먹어도 되겠다. 조금 속여 먹어도 되겠다. 이런 일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끝끝내는 나한테 운으로 돌아오더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쳤어요. 운 좋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성공의 경험이 계속해서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거든요.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악행 한 번으로 벌을 받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하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 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글도 되게 명료하고요. 한 40페이지 되네요. 240페이지 되는데 저는 이거 다 읽는데 3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쉽습니다. 되게 쉽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책이 술술 읽혀요. 그래서 이 간만에 조금 재미있게 읽은 에세이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착하게 살면 운이 찾아오고 나쁘게 살면 운이 달아난다. 지극히 단순한 우리 삶의 근명률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지만 통한다. 그것이죠. 방금 조금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멈칫했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제가 다른 책으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